상처만 남은 일요일일 줄 알았는데 이겼습니다. 2024년 5월 12일 KT전 이후 329일 만에 일요일 승리를 했습니다. 정말 힘든 경기였고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도파민이 터진 건 알겠는데 경기를 진행하는 와중에는 도파민이 아니라 짜증과 욕설과 모든 감정이, 그러니까 이 한 경기 안에 희로애락이 다 담겨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경기의 메모장은요, 유쾌할 겁니다. 왜냐면 이겼으니까. 근데 정리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루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재밌게 풀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스코어 15대 11로 드디어 일요일에 승리를 거두었다. 야, 근데 이게 사직이 아니라 잠실이었으면 오늘 MCU 아저씨 흥분해가지고 인터뷰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 누구 해야 되지? 누구 해야 되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원정을 떠나서 어려운 시리즈에 승리를 했고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뭐부터 얘기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홍민규 선수 첫 승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로요. 정말 축하합니다. 홈런을 허용을 했고 실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산 베어스 투수들 중에 나왔던 투수들 중에 김태견 선수 제외하고 당신이 제일 시원시원했어. 제일 잘 던졌어.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야. 안타를 맞을지언정 당신이 제일 시원시원했어. 우리는 당신에게서 희망을 봤어.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본인 공 던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 던졌습니다. 그냥 오늘은 잘 던졌다라는 표현도 뭐 어떤 분들은 박하할 수도 있지만 이겼으니까 후하자고 잘 던졌습니다. 축하하고, 자, 오늘은 투수 파트부터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할 건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양팀 통틀어서 3자 범퇴가 한 이닝도 없는 경기. 얼만큼 주자들이 계속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최종 스코어가 15대 10이니까 정말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김유성 선수 이야기부터 좀 합시다. 오늘 제가 잘 던졌다 라고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오늘 경기 내용만 봤을 때에는 못 던졌다가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아직도 목요일 등판한 거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컨디션 점검차, 관리차, 확인차 올라온 거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선발 투수의 루틴을 부셔가면서까지 실전 경기에 그것도 3일 텀을 가지고 선발 투수가 불펜으로 올라온 거는 저는 저렇게 쓴 게 아마 90년대 초반 야구로 넘어가야 볼 수 있는 투수 관리여서 저는 아직도 정말 이렇게 세분화된 현대 야구를 하고 있는 투수 파트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향도 있었을 것 같지만 그냥 김유성 선수 안 좋을 때 모습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맞으면 흔들리고 제구 안 되고 멘탈 갈려서 자기 공 못 던지고 바깥쪽에 계속 던지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 선수가 곽빈 선수가 들어올 때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투수인 거는 뭐 계속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발 투수가 있냐?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사실 마땅치가 않아서 이거는 뭐 코칭 스텝의 판단인 것 같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판단 보류 하기에는 오늘 너무 못 던졌다 라고 그냥 이러고 넘어갈게요. 예. 좋은 날 또 굳이 꺼내가지고 막 한 명 막 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예. 김명신 선수 아슬아슬했는데 오늘 회복 타는 단계라고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좋았다. 좋았다. 김호준 쏘 좋았다. 박정수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박정수 선수가 던지는 체인지업을 제가 묘사를 몇 번 했었는데 이게 좀 피로가 이제 슬슬 누적되는 건지 체인지업이 보통은 좋을 때 이러고 떨어지는데 오늘은 약간 체인지업이 그냥 이러고 멈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통타를 당한 것도 있고, 직구도 원래 박정수 선수의 직구는 이런 느낌인데 오늘 직구는 히야! 이러고 그냥 바로 올라가가지고 ABS존에 걸치지도 않는 거 보니까 조정은 좀 필요해 보이고 좀 어느 정도는 관리가 돼야 되는 투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경기가 이렇게 난리 난 거는 뭐 역시나 그랬듯 계속 얘기했듯 필승조가 부족합니다. 필승조에 계속 한두 명씩 편입시킬 수 있는 투수들은 보이지만 그 투수들을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선수가 정말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감히 제가 뭐라고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영하 선수가 참 안쓰럽고 고마웠습니다. 예. 팀 불펜 사정상, 구성 사정상 이영하를 강제로 길게 끌고 간 겁니다. 사실 셋업을 우리가 맡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8회 한 이닝을 쓰는 건데 뒤에 이 이영하 선수가 나왔을 때 뒤에 남아있는 불펜 자체가 많지 않았으니까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은 이병헌, 홍민규, 김태견 선수 남아있었으니까 김태견 제외하고는 두 투수를 아직까지는 상수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영하 선수를 최대한 길게 끌고 간 거였는데 그냥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예, 오늘 물론 본인이 이 컨트롤이 안 되면서 위기를 자초했고 실제로 그 상황에서 자책점 2개가 기록이 됐는데 고생했습니다. 이영하 선수가 선발도 되고 중간도 되고 셋업도 되고 다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작년에 이영하 선수가 우리가 탈이 났던 거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리는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영하가 뭐 오늘 얼만큼 던졌는데요? 라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김유성 선수가 오늘 선발로 44구 던졌는데 이영하 선수가 41구 던졌습니다. 물론 볼질해가지고 좀 많이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많이 던졌죠. 예, 고생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병헌 선수도 아직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이 선수를 지금 상수로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던지는 게 구속도 148 터치는 하지만 평균 구속은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고 뭐 우리가 장염이죠. 예, 장염이 완치가 되었다고 해도 여러분 이게 던질 때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을 주면은 이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회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병헌 선수도 오늘 좀 어려움을 겪었고 고생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김태균 선수가 오늘 1.2이닝 던졌는데 29 던졌어요. 정말 경제적인 피칭 했습니다. 그리고 잘 던졌고 피안타 하나였고 그 이외에 출루 없었고 그냥 딱 보면서 역시 망무리 역시 우리 태견이 했잖아요. 오늘 1.2이닝 나왔다고 김태견 관리가 안 된다? 사실 그건 아닙니다. 팀이 지금 엄청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리가 됐고 여기까지 온 이상 오늘 김태견밖에 안 남았었는데 그래도 저는 뭐 그래 한번 고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잘 인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코칭 스텝이 예, 그나마 오늘 경기 유일하게 칭찬할 거인 것 같은데 더가웃에서 바로 김태견 안 받고 홍민규 어떻게든 좀 끌어가지고 아웃카운트 하나라도 던 거. 위기 상황이 오면 김태견에게 넘기겠다라는 거. 딱 그거 하나. 예, 그거는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수진 다 고생 많았습니다. 총 투수들이 올라와서 오늘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올라와서 225구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25구를 던지는 투수들의 내용을 보면서 김태견 선수의 29 정도 제외하고는 우리가 한 205구를 정신 나가면서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225구를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타자 파트로 넘어갈 건데 저는 오늘 이 선수가 눈에 띄는 활약은 사실 양석환 선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팩트가 제일 강했죠. 근데 김기현 선수가 오늘 끝까지 포수를 받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225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시간 30분가량을 경기를 뛰었습니다. 9이닝 풀로.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선수가 양희 선수 뒤에 2포수잖아요. 우리는 2포수를 공짜로 얻었다. 오늘 김기현 선수를 조금 했던 거는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9회 폭투 블로킹 실패.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번트 수비 상황에서 3루를 던진 판단. 야수 선택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야수 선택이 나왔을까? 왜 김기현은 3루를 던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내야 수비 이 사인이 조절이 제대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미스를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번트 수비 상황에서 1-3루가 계속 100% 전지를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100% 수비라 하면은 유격수가 3루 커버 가고 2루수는 유동적으로 수비 커버를 1루를 가던 2루를 가던 하는데 보통 1루를 가죠. 그 상황에서 가장 선행주자를 잡기 위한 수비 포메이션을 가져가는 겁니다. 3루 주자를 잡기 위해서 계속 그런 수비가 들어가다가 카운트 막바지에 어쨌든 그 수비 포메이션이 바뀌었습니다. 사인이. 왜냐하면 3루수가 100% 수비가 아니었어요. 뭘 보고 알 수 있냐 하면은 강승호 선수가 안 들어온 거를 보고 알 수도 있지만 유격수의 수비 위치가 애초에 3루 커버 가는 수비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루가 50에서 25 정도 걸었을 겁니다. 조금 깊게 보자면 75까지도 보는데 100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상황에 따라서 정말 1루 쪽이나 투수 쪽으로 갔을 때 3루가 다시 돌아가고 3루를 잡을 선택을 하던지 또는 1루 주자를 잡는다는 수비 포메이션을 들어갔는데 그 상황에서의 사인 미스가 나와서 야수 선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김기현 선수의 100% 수비 실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누군가의 수비 사인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확률은 아마 김기현 선수가 가장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김기현이 왜 3루 던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럼 이걸 무엇으로 봐야 되냐? 디테일이 또 떨어진 겁니다. 유기적으로 톱니바퀴 아구가 맞아서 굴러가듯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경기를 치르면서 조금 더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승엽 감독이 퇴장을 당했고 이 퇴장 상황에서 무엇을 어필했을까? 비디오 판독 이후에 룰을 좀 찾아와 봤는데요.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포수는 자신이 공을 갖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아 주루를 막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거를 홈 블로킹 충돌 방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홈 방면 송구의 방향, 궤도, 바운드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투수나 내야 안쪽으로 들어온 내야수가 던진 송구에 대한 반응으로 주자의 주로를 막게 되는 경우는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를 어필했을 겁니다. 그럼 왜 비디오 판독실에서 이게 세이브이 나왔을까요?는 화면을 좀 돌려보면 공이 도착했어도 세이브 타이밍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비디오 판독실은 높습니다. 예. 그냥 공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심이 상황 설명을 계속했거든요. 이승엽 감독에게.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이 가장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기사가 나오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거는 기사 보고 확인하면 될 것 같고, 타선을 좀 살펴봅시다. 이유찬 선수가 2타수 1안타, 그리고 오늘 좀 홈 들어오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으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볼넷도 하나 있었으니까 멀티 출루예요. 축복이가 정말 이유찬 선수에게는 축복인 것 같고, 저는 이 선수를 이렇게 우리가 길게 보면 3년, 짧게 보면 2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마인드가 정말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의 인터뷰를 보고 있으면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 마음 변하지 않고 야구에 조금 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슨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고, 제가 한간에 유찬맘으로 좀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냥 마인드가 좋은 선수들은 좀 열심히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풀렸으면 좋겠고, 정수빈 선수가 오늘 이제 2번 타자로 나오면서 6타수 3안타입니다. 강한 2번이 장타를 뻥뻥 때려내고 홈런을 뻥뻥 때려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러드릴 줄 알고 많이 출루하는 게 강한 2번인 것 같아요. 이게 KBO식 강한 2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대표 주자로 정수빈 선수를 오늘 경기로 뽑고 싶습니다. 잘했죠? 강했죠? 찬스 잘 만들었죠? 그리고 양의지 선수 이야기를 합시다. 걱정은 사치였다. 양의지 타격 걱정할 시간에 우리 경기 언제 끝나지? 왜 이렇게 길지? 걱정해라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알아서 참 잘 올라오네요 이 선수. 뭐 근데 수비 쪽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 저는 이제 그거는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의지 선수는 오늘 4출루 경기 멀티히트 알아서 잘 올라오고 있고, 강승호 선수를 우리가 오늘 좀 눈여겨봐야 할 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5타수 3안타였습니다. 왜 이걸 눈여겨봐야 하냐? 어제 경기 막판까지 마지막 타석 제외하고는 정말 그냥 강승호 특유의 나는 이제 사이클이 처박을 시기라 뭘 해도 안 돼, 내려갑니다 하고 내려가는 시기인데 빠르게 반등하고 올라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호 선수 없으면 타선에 연결고리가 없고, 강승호 선수가 죽어있을 때 양석환 선수마저 죽으면은 이 팀은 삼진 파티입니다. 프라이데이 나이트, 에브리데이 나이트, 삼진 파티, KKKKK 해가지고 13진 먹는 거 그냥 기본인데, 어쨌든 둘 중 한 명은 잘 살아있어야 되는데 오늘 경기는 둘 다 살아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선수 오늘 잘했죠. 예, 필요할 때 똑깍똑깍 잘 쳤고 힘들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타선에서 6타수 2안타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화 한번 삭히고 박계범
기록만 봤을 때는 5타수 2안타 3타점 오늘 경기 롯데 자이언츠를 부셔버리는 선봉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풀경기를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당신이 2회에 더블 플레이만 안 절고 잡았어도 이 난리가 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나간 거니까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모든 타자들이 잘했고 모든 투수들은 잘했다라고 이야기는 좀 어렵지만 고생 많았고 어쨌든 점수를 쏟아내면서 우리도 이렇게 타격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두 경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댓글에 롯데가 못한 건데 이걸 다른 팀하고 붙어봐야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야구를 그렇게 보시면 탈모와 노화만 촉진될 뿐 여러분들 건강과 취미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긴 날은 그냥 즐기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화가 나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화가 났느냐? 오늘 경기의 가장 분노 포인트는 무엇일까? 바로 7회 공격 상황. 번트를 시킨 게 과연 누구의 판단일까? 애초에 그러면 안 되긴 했는데 저는 이 번트 자체를 굉장히 이걸 왜?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상황에 우리가 3점을 내야 이기는 경기입니다. 리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상황에 투수를 이미 다 갖다 때려박아 놨는데 저기에서 동점을 향한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동점 만들고 뭐라도 해보자는 굉장히 확률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상대 투수가 제구가 잘 안 잡혀 있었죠. 정철원 선수였는데 날리고 있었고 앞에 두 타자가 많이 흔들어 놨습니다. 멘탈마저 온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번트를 대서 게임이 넘어갈 뻔했어요. 번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럼에도 어떻게 했으면 그나마 이해를 했을까? 차라리 조수행을 쓰든가 이거 말고는 저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상황에서 2점을 안타 하나로 짜내가지고 동점 만들고 시작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글쎄요. 이 경기가 애초에 한두 점 싸움도 아니었고 최종 스코어가 결국에는 15대 12로 끝났는데 굉장히 무리한 작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더가웃에서는 실제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시즌이 끝날 때까지 아니 야구가 망할 때까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우리는 저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억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억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경기 만약 패배했다면 패배의 기점이 되어 있는 포인트는 저는 당연히 이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완전히 마탱이가 같습니다. 추후에 우리가 점수가 나와서 망정이었지 정말 마탱이 가는 분위기가 완전히 상대에게 가버리는 거였고 반면에 분위기를 마지막까지 우리 아직 경기 안 터졌다의 수비는 박준영 선수의 더블 플레이 이거는 만약에 여기에서 실점이 이루어졌으면은 우리는 경기가 아마 터졌고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거기에서 멱살 잡고 잘 막아냈습니다. 터지는 뚝을 몸으로 막은 느낌이어서 좋은 수비. 다만 박준영 선수가 참 유격수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기본적인 곳에서 에러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거는 보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미적분 수비는 정말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자 오늘 경기 MVP 양승환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슬라이더가 오길래 오케이를 외쳤고 잡아당겼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빠른 타이밍에서 잡아당겨서 이거 파울이겠다 싶었는데 그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래서 장타자를 못 뺀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합니다. 그래도 양석환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오늘 경기 이 3런 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가 지금 시즌을 겪어오면서 초반에 부침을 겪었지만 점차적으로 정말 직구 슬라이더만 정말 대놓고 노리고 나머지 별하고는 헛스윙을 하고는 있지만 그걸 강점을 살려서 에버리지가 오늘 경기까지 3할 오픈 6리입니다. 그럼
더 장점을 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굳이 끌고 갈 이유가 없이 완벽하게 본인 존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좀 욕심을 내자면 가끔 본래 또 나가줬으면 좋겠어 석환씨.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활약이 잘 이어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더 길어질 뻔했습니다. 왜냐면은 다음 주 일요일 경기가 LG 트윈스와의 경기고, 사실 여러분들과 저의 마인드는 LG한테는 지면 안 되지만 지금 LG 전력 자체가 정말 붙으면 힘들 겁니다. 보는 내내 고통일 겁니다. 다음 주 주말이. 그래서 끊으려면은 오늘 경기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끊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끌려온 것도 정말 길고 늘어졌습니다. 더 빨리 끊었어야 되는 연패 기록이긴 했는데, 일요일 연패가 그나마 여기에서 끊는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록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팬들마저 우리 오늘 지면 일요일 몇 연패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수단이 당연히 그걸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365일 차기 전에 끊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경기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배팁 직캠이 없네. 우린 밤새서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까비요. 그래도 화요일 저녁 6시 29분까지는 우리가 잘 놀고 먹고 기분 좋게 야구를 좀 잊고 즐기는 하루가 아니죠. 일월화니까 3일을 즐길 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배팁이 진짜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금요일날 제가 목이 빠지게 새벽까지 기다렸는데 안 올라온 거 보니까 아마 안 간 것 같아요. 좀 아쉽죠.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정원이 형 뭐예요? 공항에 비행기 안 갖다 놓고 이런 날 어떻게 버스 타고 올라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한 선수들 바로 올라와야지. 그걸 안 되났네.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추재현 선수 드디어 만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좀 여러분들 뼈 아팠죠? 왜? 우리 어제 당했거든. 라이브에서 전민재 간맙다, 정철원 간맙다, 야 추재현 간맙다. 큰 부상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 슬라이딩을 허슬 플레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슬라이딩 자체를 못한 거였어. 아무튼 좋은 플레이였고 잘했습니다. 추재현 간맙다. 흉 안 지게 상처 치료 잘했으면 좋겠고, 박지국 선수도 오늘 아리까리 했는데 그 정도면 아리까리가 아니라 당신은 이제 상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믿지 못했어. 오늘도 일요일이니까 그냥 또 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라클이었어. 밖에 보면 싹쓸이 3루타 양석환의 초구 트럼프 우리도 일요일에 이길 수 있다고 보여주었어. 329일 기다린 오늘 지금 이 순간 미라클이었어. 미라클이었어. 그냥 또 지는구나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라클이었어. 329일을 기다린 오늘 지금 이 순간 미라클이었어. 미라클이었어.